제가 오래전에 상담 초기에 만났던 기일주가 있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론적인 이야기만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 어떤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인지 저는 몰랐던 거죠. 그걸 모르면은 사실상 상담은 실패한 거니까 아쉬움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기회일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회일주는 자기 자신이 기토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토다. 이건 변할 수 없는 내 정체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 출발합니다. 기토는요, 작고 기름진 토양입니다. 어머니같이 품고 키우고 다정하고 소박한 토양. 기토는 뭔가를 키우는 소질, 우리네 어머니 같은 그런 토이고 매우 현실적인 토입니다. 무토하고는 좀 다르죠. 무토는 되게 추상적인 무토죠. 큰 산이죠. 큰 벌판. 사실 무토일간은 듬직하고 무뚝뚝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스케일이 큰 토니까 아버지 같고 바람막이 같고 추상적이고 건조하고 무뚝뚝하겠죠. 그런데 이제 기토는 알뜰살뜰하고 잘 토닥토닥 엉덩이 토닥토닥하고 살갑고 그런 현실적인 어떤 어머니 같은 그런 기토는 무토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기토는 정제적인 토이고 무토는 역마적인 편재적인 건조하고 스케일이 큰 토입니다. 그림으로 형상화하면 아버지같이 바람막이 같은 무토의 큰 산 아래 이제 거기 이제 한쪽 구석에 안전한 땅, 기름지고 촉촉하고 그런 뭔가 안전한 기토의 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식물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모습이 기토의 토양인 거죠. 편재는 무토, 기토는 정제성이 있는 겁니다. 정제는 되게 안정적인 거잖아요. 기토 성향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토 성향이 있는데 지지에 해수를 달고 있습니다. 해수는 역마적인 큰 물이에요. 홍수 난 것 같은. 해수는 움직이는 글자잖아요. 뭔가 기토하고 해수는 사이즈 차이가 일단 납니다. 같은 정제의 일주이고 토일간이 수를 달고 있는 일주가 또 무자일주죠. 근데 이제 무자일주도 기해일주도 둘 다 돈을 좋아합니다. 재성, 특히 정제일주니까 작은 돈에 예민한 사람이죠. 정확하고 신용 있고 안정성 이런 정제성을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기토하고 해수는 기해일주를 말하자면 기해는 작은 토가 큰 물을 달고 있고 무자는 큰 무토가 작은 물, 자수를 달고 있습니다. 좀 두 일주가 언밸런스 같습니다. 기토는 자수가 맞고 무토는 해수가 맞는 거 아닌가요? 작은 토에는 작은 물, 큰 토 무토에는 해수, 큰 물. 이게 안성맞춤인데 사실 무해일주, 기자일주 그런 간지는 없으니까 어느 한 면에 특수한 개성이라든지 그런 특징, 장점, 단점 그래서 인간적인 면이 생기는 거죠. 무자, 기해 이런 일주들이 기해도 무자도 정제의 십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제일주란 얘기죠. 작은 정제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주겠죠. 근데 이제 기토는 작고 해수는 되게 넓은 물이니까 삼각형, 그리고 무토는 크니까 자수는 작으니까 역삼각형 같습니다. 기해는 안정성 추구, 무자는 정확성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같은 정제일주라도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서 좀 다르죠. 둘이 되게 정제일주로 친할 것 같지만 둘이 별로 안 놀아요. 안 친합니다. 같은 정제일주인데도. 무자는 큰 무토가 작은 재성 자수에 관심이 있어 하니까 정확성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해는 기토의 작은 글자가 큰 해수 물 정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해수가 되게 불안정한 물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역마. 그러니까 불안하고
기토는 기해는 더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같은 태지의 불안한 모습이지만 둘은 다른 정지의 삶을 살고 내가 꽂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같은 정지일주니까 한 푼, 두 푼 따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턱씩 쓰는 거는 무자일주겠죠? 이게 무토가 자수를 보면요. 지장간에 물밖에 없습니다. 죄성만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에는 지장간에 여러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게 이 사람의 속마음이고 생각의 지향점이죠. 무자는 그냥 깔끔해요. 물밖에 없으니까. 근데 무자보다 기해가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 기토가 왜 불안한 태지인지 그 세 가지 어떤 뭐 무토, 간목, 임수가 들어있거든요. 해수의 그 지장간의 속마음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지장간의 모습, 무토, 겁재, 간목, 정관, 임수, 정지입니다. 무토는 좀 약해요. 해수 속에 들어있는 무토는 약하니까 패스. 이제 그러면은 간목과 임수가 남죠. 기토가 큰 해수 속에 간목을 품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갑기합이라고 하는 간목 애착이 있습니다. 지장간에 그 간목 집착하는 거잖아요. 갑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갑기합을 하려고 해수에 집착하는 거예요. 간목 애착, 간목 집착. 기토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해수는 불안정한 모습이 있죠. 어쨌든 기토는 해수를 이렇게 좀 내 지지니까 배우자 자리고 내 어떤 지지 현실적인 자리니까 그 끌어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토가 해수라는 영마적인 그 지지에 내가 좀 끌려다니는 모습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내가 해수 속에 뭘 집착하냐면은 해수 속에 간목이 좋아. 갑기합. 그러니까 기토 마음은 간목이 좋고 해수는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모습이에요. 불안한 해수 속의 간목이니까 기토는 나는 안정적이고 싶고 해수는 영마적인 큰 물이고 그런 마음이 일지 태지의 마음입니다. 태지는 뭐랄까 되게 겁도 많고 좀 불안정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간 속에 그 무엇과 합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집착하는 그런 속으로는 그런 성격, 겉으로는 안 보이죠. 많이 애착하는 겁니다. 갑기합. 그 다른 성격적으로 보면은 겉으로는 기토처럼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인정스럽지만 어머니처럼 속은 작은 정제, 작은 돈, 정제와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내 이기심이랄까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내 것을 보호하려는 실속이랄까 그런 정관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정제 정관은 나를 안정되게 하려는 길신이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정관합이면 바른 생활, 나는 똑바로 살겠다 뭐 이런 걸 수 있으니까. 정관, 정제, 무리수를 두어서 혹은 감정적으로 혹은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거나 남을 위한다고 어떤 기마이를 낸다거나 무리하게 헌신봉사하는 이타적인 행위는 안 하겠죠. 정제정관은 그런 거니까 길씨는 그런 거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십성이니까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기토는 품어주고 위해주고 뭐 기르고 포용하고 막 어머니 같은 토이지만 나는 나를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갑기합입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나 그 무슨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더라도 이렇게 평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를 들면은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내 모든 것을 내 체면 때문에 다 줄이라 인정에 이끌리거나 그런 짓은 안 한다고 보면 되죠. 그게 정인정관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지는 않는 어머니 같은 토이죠. 그러니까 기토는 정인 같은 어머니 마음, 알뜰한 성격의 정제성,
그리고 알뜰하게 분수껏 내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분수에 맞게 살려는 알뜰함, 성실함, 지장간에 정관까지 정관하고 합까지 하고 있으면은 살짝 이기적인 마음도 있다고 봅니다. 정제, 정인, 정관. 그러니까 딱 월급쟁이 공무원 같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 기일주가 옆에 다른 글자가 있어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이 그렇습니다. 길신들의 조합은 되게 길신은 나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를 보호하면은 남들의 눈에는 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살짝 이기적으로. 정인 정제 알뜰하고 어머니 같은 인정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장간 갑기합 정관까지 합을 했으니 이제 기일주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안정성이 중요한 일주죠. 만약에 기일주가 갑기합 해가지고 갑목이 이렇게 월간에 떴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안정성 그런 게 직업으로 보호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정관으로 제대로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정관의 안정적인 직업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겠죠. 기일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편관이 떴다, 을목 떴다 그러면 좀 불편한 거겠죠. 이런 모습을 물상으로 살짝 보면요. 기토의 흙에 남부럽지 않은 갑목을 하나 번듯하게 심고 가꾸고 싶다. 기토는 그냥 토입니다. 좀 내가 드러내고 잘난 모습은 갑목을 통해서예요. 화분에 고급진 화초 하나를 키워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다. 갑기합, 정관합, 갑목으로 나를 실현시키려는 내 정체성입니다. 기토는 키우는 본능이고 어머니 같은 마음이니까 사실 나는 실체는 없는 사람입니다. 토일간이니까. 그래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갑목 하나를 소중하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지 그 갑목 잘못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태지의 심리입니다. 갑목 잘 키워야 되는데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나 그런 거는 싫어해요. 그래서 겁이 되게 많습니다. 갑목을 잘 품고 있다가 잘 키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싶으니 갑목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 좋은 합이죠. 갑기합. 정관과 합을 했다는 것은 정도를 걷겠다.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 반듯하다. 이런 뜻도 있죠. 어쨌든 갑목을 잘 키우려면은 어머니처럼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성 있게 불안한 상황에 안 오게 키우고 싶은 태지의 심리죠. 그런데 이제 그 갑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정제 속에 들어있잖아요. 해수 속에.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제는 소심하고 꼼꼼하고 내 이익에 민감하고 정확한 숫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제가 해수 같은 큰 글자예요. 스케일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지 않은 정확한 기토, 정제 입장에서는 그 해수가 좀 해수 속에 갑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태지. 이거 갑기압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월급쟁이 정제로 정확하게 안정되게 살겠다는 마음이지만 근데 해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라니까요. 겁도 많고 큰 일을 이렇게 벌리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고 수동적이고 좀 때에 따라서는 째째할 수도 있겠죠? 에피소드 하나로 이런 정체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기일주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편제적인 사업을 해요. 일단 이 기일주는 되게 불안해요. 정제니까 뭐가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월급쟁이 연봉보다 두세 배를 벌어요. 근데도 기일주 부인은 늘 안절부절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울까봐. 남편 돌아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은 갑목이 망가질까봐. 사업이라는 것이 때로는 한 몫에 벌고 비수기는 땡전할 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회, 정제는 불안합니다. 돈은 남보다 많이 벌어도 따박따박 안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갑목을 바라보면서 돈을 바라는 갑기압의 여성이죠.
정제라는 돈 속에 남편성, 정관성, 직업성이 다 있습니다. 소심하고 소극적, 수동적일 수도 있어요. 늘 기의 여성이 남편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일주 여성이 밖에서 돈 안 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기일주 여성이 내가 돈을 벌어도 남편이 돈을 다 잘 갖다 줘가지고 생활이 되는 베이스에서 내가 돈을 벌면 내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내가 가장의 그런 무게까지 그런 책임까지 지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그 갑기약은 남편을 바라보는 것, 안정 추구성, 바른 생활, 월급 꼬박꼬박, 알뜰살뜰 살림하고 사는 것, 그리고 돈이 없으면이 아니라 돈이 불규칙하게 들어오면은 좀 불안한 것 같은 거죠. 그 남편이 돈 안 되면 불안한 거라든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날리겠다 그런 건 정제성이 아니고 편제성입니다. 그러니까 배짱이나 투지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자 근성보다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정제일주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성보단 재성이다. 재성은 돈과 현실의 중요성이다. 안정성이다. 이게 현실적인 안정성이 중요한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인성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재성적인 안정감,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깔끔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제 겉은 기토 어머니 마음이고 속은 정제적인 계산기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이란 얘기, 남을 해코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관이잖아요. 이게 바른 생활적인 자기 위주의 정관이죠. 정관은 편관을 남을 위한 거고 편관은 그러니까 엄청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배우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편 좋아합니다. 간목과 합을 해서 좀 집착할 수도 있어요. 남편인 해수가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거죠. 해수가 배우자 자리니까 그 속에 정관까지 있으니까 돈 속에 정관. 정제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해수의 배우자가 줄 수 있는 것은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성이 아닙니다.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말이 통하기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인성은 절지니까 사랑보다는 꼬박꼬박 내 생활을 안정시켜 주는 것, 월급을 주거나 뭐 이런 거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바라는 거예요. 해수 배우자 속의 본질은 무갑임이잖아요. 배우자가 해수니까 일단 근데 이제 안정적이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해수 속의 임수 정제성은 또 정화가 오면 정임합을 합니다. 뭐 정임합은 좀 남녀 상렬지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운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주를 만나기도 합니다. 뭐 바람 언제 나냐 막 이런 거. 해수는 너무 추운 글자니까 따뜻한 거 오면은 정임합을 한다니까요. 오화나 술토 이런 글자가 오면은 정임합으로 남녀합을 합니다. 젊은 사람은 결혼하고 근데 이제 미토라는 글자 이거는 미토는 해묘미도 하면서 정임합도 하면서 되게 강력한 글자죠. 그러니까 사주에 지지에 미토가 있으면은 늦게 결혼하기를 추천합니다. 김희철이나 차두리 같은 사람? 김희철 같은 사람은 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좋은 사주 예를 들어볼게요. 기해일주인데 병인 월주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죠. 기해는 모험과 스릴을 즐기면서 풍운화 같은 삶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병화 인목 진짜 뭐 정인정관이잖아요. 뭐 좋은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근데 힘든 운도 있습니다. 기해가 해묘미 운을 만날 때 해묘미는요. 관살이 합을 이루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묘가 편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으로 나가는 거, 돈 나가는 거죠. 천간에 을목, 편관까지 뜬다면은 좀 긴장해야 돼요. 이럴 경우 경신금, 전세역전,
전화위복입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를 월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 잡으실 거예요. 자월에 태어난 기해 일주 천술귀인 편집격입니다. 해자축. 돈은 많죠? 부모 자리에 귀인은 돈을 가져오는 사람. 부모 혜택, 귀인적이고 귀티나고 깔끔합니다. 근데 해자축은 너무 춥잖아요. 건강 조심해야 되는 거죠. 천간에 을목, 편관 뜨면은 재성들은 안 좋죠. 돈으로는 귀한 명이고 정신적인 면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식상 기운이 없잖아요. 해자축은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귀인적인, 편재적인 돈복이 있는 사람이겠죠. 다음으로 축월에 기해일주 해자축 방합을 짜고 있습니다. 자수가 없어도 공엽으로 있다고 보는 거죠. 방합이죠. 근데 이제 여기도 춥습니다. 그래도 해자축이니까 사회성은 살아있고 축토 속에는 개신기, 신금, 식신이 들어있으니까 식신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 내 삶을 개척하는 사람. 인월의 기해일주 매우 좋습니다. 정관, 정제잖아요. 간목이 인해합으로 내 사회성의 명분을 주고 있는 사람, 정관격이니까 명예 추구하는 사람이고 반듯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회하고 부모하고 인해합을 하고 있는 거죠. 인목 속에는요. 무병갑이 있으니까 천간에 어떤 글자를 띄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학자 뭐 이런 거겠죠. 다음으로 묘월의 기해. 내가 재성일주인데 편관격이니까 일단은 재생살이라고 합니다. 책임감으로 나를 내어주는 기토의 숭고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잖아요. 편관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심하겠죠. 오지랖도 부리겠죠. 편관을 제어할 그 무엇이 필요하겠죠. 인성이나 식상 이런 거 없으면요 너무 힘듭니다. 진월의 기해 그 겁재격입니다. 원진을 짜고 있잖아요. 그 진토는요 해수와 유금을 임묘하는 토예요. 신금 임묘하는 거니까 해수 임묘하는 거니까 내 돈을 임묘하는 겁재 진토가 사회 부모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내 소중한 돈을 임묘하니까 내가 돈으로 미칠 일이 있습니다. 애증, 원수 이런 거. 그러니까 투기, 투자, 부모 형제하고 그런 거 안 해야 되겠죠. 나를 배신하는 사회성이죠. 진토의 지장간을 보면은 정을기, 정화는 편인, 을목은 편관, 기토는 비견입니다. 을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묘목, 편관에 스트레스를 주는 겁재. 돈 때문입니다. 원진 짜는 이유가. 다음으로 사화월 정인입니다. 진짜 좋잖아요. 부모 사회 자리에 정인이 있잖아요. 엄마가 엄마 자리에 있는 거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해요. 근데 나는 정제일주예요. 공부보다 돈이다. 공부 안 하겠죠. 엄마가 사화가 공부하라고 해도 나는 재성, 해수니까 그게 충입니다. 그리고 십성으로는 정인과 정제, 제극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정제로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놀이를 할 수도 있고 이자놀이 할 수도 있고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죠. 정인격은 일단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이게 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기회는 인성 공망이에요. 공망에 충에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죠. 나이 먹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하면 사오미로 흐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정인, 공부 쪽으로 가야 이렇게 편하니까. 다음으로 오화월, 편인격이잖아요. 사월보다는 훨씬 나은 오화월, 편인격이 편인은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 정인보다는 낫습니다. 편인으로 정제를 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오화로 열심히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나는 정제일주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오화와 해수는 정임합입니다. 사회성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오화월의 기일주 연예인 김희선 같은 사주죠. 다음으로 미월의 기해일주 양인격입니다. 나는 기해니까 돈을 좋아하는 정제일주잖아요. 근데 옆에 미토, 비견 얘가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나를 밀어주는 성분은 아니죠. 부모 사회가. 그러면 나는 자수성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운에서 묘목이 들어오는 순간 돈이 나가는 거죠. 이런 운에 돈 나갈 일 있으면 차라리 부동산에 가서 문서로 받아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갈 거. 집 사고 땅 사고 그러면 좋죠. 다음으로 상관격, 신월. 그 상관격은요. 그 뭐랄까 상관경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해중에 간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금이 간목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성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인성 나와 있으면 좋죠. 병화 이런 거. 근데 신금 자체는 인성이 절지예요. 그러면은 사회 상관이 내 해중에 간목을 때리면은 나는 정관으로 못 간다는 의미잖아요. 꼴배기 싫어가지고 이런 경우는요 상관 써서 재성으로 가면 깔끔합니다. 다음으로 식신격, 유금. 그 식신격은 뭐 사회에 식신이 있다는 것은 사회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인데 나와는 해수, 유금, 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해중에 간목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금하고는 뭐랄까 그 마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식신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간목에 손상이 있죠. 운이 좋으려면은 관으로 가려면은 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해수는 해묘미, 그리고 유금은 사유축. 다음으로 술월의 기해, 겁재격입니다. 진토 겁재와는 좀 다른 거죠. 술의 천문성이기도 하고 술토는 병무을 이런 거를 임묘하는 겁니다. 을목 임묘하잖아요. 편관 임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월해진 거죠. 관인상생 직장길보다 식신생재로 가는 사람. 천간에 좋은 글자가 나와 있다면은 직장길로 가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다음으로 해월의 기해일주, 해수와 해수가 겹쳐 있습니다. 그 진짜 질퍽질퍽 하잖아요. 진흙 같잖아요. 물 따라 흘러가는 작은 흙 같은 느낌이죠. 역마성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좀 찾기가 힘들죠. 기토가. 너무 음이 이렇게 강해지면은 그 반대 기운이 살아나는 이치도 있거든요. 사에 충하고 싶은 심리.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라고는 볼 수가 없죠. 나쁘기만 한 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인이잖아요. 사화. 그러면 이제 해외 인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같은 그런 거. 일단 해수 속의 간목은 내가 품은 사람이니까. 결론입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이니 직업성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기해일주는 재성적인 복명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해중에 간목을 잡아야 한다. 간목은 여성에게나 남성에게나 기해일주, 정관의 직장이고 남편성이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 무엇입니다. 기해는 자체의 기토가 정인이고 정관, 정제로 오손도손, 아롱다롱 이렇게 알뜰하게 편하게 생활적인 부침이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게 안 되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간목, 정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기해일주의 복은 정관으로부터 간목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일단 내가 그 정관성을 품은 거니까 12신살로는 관귀학당이라고 해요. 그 관으로는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죠. 확실하고 안전한 게 정관입니다. 확실한 직장, 성실한 남편 그런 걸로 나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이런 거 그 좋아하겠죠. 이렇게 아롱다롱 오손도손 사이좋게 이렇게 살고 싶은 기해일주가 남과 싸우고 그 남과 시시비비 경쟁하고 다투고 이리저리 시달리면 그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서로를 위하고 이쁘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간목을 잡는 거죠. 정관. 기토에게는 근데 해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해수는 되게 큰 물이고 맑은 물이고 그 속에 간목이 있는 거잖아요. 간목이 잘 보이고 선명하고 그래야 내가 간목을 바라보면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마음도 편합니다. 인생도 편하겠죠. 이런 입장에서 간목이 뭐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기회는 더 불안해지겠죠. 간목 잡아라. 직업으로는 기토 자체가 키우고 양육하고 뭘 교육하고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을 기르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정인의 마음으로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잘하겠죠. 공직자라든지 안전한 직업, 그 해수니까 정제니까 회계, 재정 혹은 해수 속의 외교, 해양, 무역 이런 거 잘할 것 같습니다. 그 사화 있으니까 사회 충 때리면 역마적인 거, 물 따라가는 직업, 그 운수업 같은 거. 해수의 역마성 속에 간목이 있으니까 정관이잖아요. 직업이니까 예를 들면은 직업 따라, 직장 따라 해외 인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어쨌든 참 좋은 사람이고 신용이 있고 성실하고 정제로 확실한 계산력이 있고 그 부지런하죠. 이런 게 장점입니다.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직업성으로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이런 걸 떠나서 안정적인 어떤 직업성이나 생활이 되면 나름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기회가 직업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한다면 정관을 잘 못 써먹는 사람이거나 어쨌든 정관의 직업이 그런 역마적인 직업이거나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배우자 운도 불안한 거죠. 간목이니까 안정적인 간목을 내가 가져야 마음 편한 사람인 거죠. 확실한 직장, 확실한 배우자. 배우자성이나 직업적인 선택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